자, 그런데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요. 헌법재판소 안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자, 온갖 설만 그래서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용이 우세하다, 뭐 기각이나 각하가 우세하다, 전원일치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다 등등 해서요. 한쪽으로 뭐 쏠리지 않으면 선고가 좀 더 대통령 탄핵 선고가 좀 늦어질 수 있다,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혹시 뭐 흘러나오는 얘기 뭐 들으신 거 없습니까? 김기영 대변인. 뭐 여러 가지 이른바 그 정보지라고 하죠. 예. 정보지에 의하면 뭐 바꿀 형태로 두는 게 있습니다. 뭐 5대 3이다, 4대 4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아무도 모르죠, 사실. 또 뭐 의도를 갖고 퍼뜨리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나 보수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이걸 바꿀 수 있다.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정보지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지금의 상황에 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요.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헌법을 위반하고 그다음에 헌법 수호 의지가 약하다는 얘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함이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달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어떤 계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게 과연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위법하고 중대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지금 다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뭐냐면 이른바 저도 뭐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겠지만 예. 무엇보다도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헌재 있지 않습니까? 우리법연구회 전체 판사가 한 4천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예. 우리법연구회가 8명 중에 지금 3명, 심지어 민주당은 1명을 더 해가지고 9명 중에 4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헌재 재판은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재판입니다. 국민들의 그 거리에, 그다음에 광장에 나와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민주당에서는 뭐 극우다, 아스팔트 우파다, 악마다 그렇게 폄훼하고 있지만 재판관들도 국민의 여론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선필 부대변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어떤 여론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당연히 영향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분명히 영향은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11차례에 11차례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변론을 지켜보면서 저는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계속해서 지금 여권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데 이거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께 좋은 시그널이 아닐 거다. 오히려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편향성이라고 하는데 저희 왼쪽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편향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더 편향됐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왼쪽 보면은 조금 편향된 것이고 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더 편향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헌법재판관 9명 구성의 이 다양성이라는 핵심 구성 논리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탄핵 변론에서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과 헌법재판관은 이미 명백히 잘못됐다고 우리 대변인도 말씀하시잖아요.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궁금해서 봤는데 역시나 납득할 만한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8대 0으로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고 저희 민주당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말씀을 주셔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8대 0이나 9대 0이나 뭐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마흔역 임명하라. 여기 이 여당이나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압박하는데 네. 너무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8대 0이냐 9대 0이냐 이 결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헌법 제66조에 보면 대통령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역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명쾌하게 답을 내렸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안 지키겠다는 겁니다.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마흔역 후보자를
재판에 참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갈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딱 하나로 이렇게 입장이 모아져서 마은혁 후보자를 참석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민주당에서는 대체로 이미 8대 0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게 낫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간략히 반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사실상 마은혁보다 민생보다 국민보다 경제보다 마은혁이 먼저고 민생 국민보다 선관위가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지금 헌재에서 지금 침해가 그 권한쟁의 관련해서 침해 받았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곧 강제 임명과 자동 임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정치의 영역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굉장히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최종심에서 유죄가 나오는 것보다 대통령을 굉장히 빨리 탄핵시키기 위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굉장히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예, 자 그런데요. 저 오늘 이재명 대표가 SNS에 경고성 글을 올렸습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자, 어떠한 폭력도 정의를 죽이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민도는 폭력에 좌우될 수준이 아니라고 했고요. 한 장 더 있나요? 보여주시죠. 예, 폭력 선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에 긴장감이 좀 감돌고 있거든요. 네. 두 분 그 의견 쭉 들었습니다만 이제 헌법재판소 안에 어떻게 지금 평의 상황, 어떤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재판관들 개개인의 마음도 좀 알 수가 없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이재명 대표의 이 메시지가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그리고 사실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도 사실 이 어떤 폭력적인 그런 어떤 집회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제를 시키지 않고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동시에 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또 개신교와 뭐 또 다른 집회가 이 두 개로 양분됐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모이면서 다소 격화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압력을 넣고 압박을 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저는 비판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회적 비판이다. 자, 김기흥 대변인. 저는 광장에 모인 분들을 좀 폄훼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근데 극우 다 아스팔트 우파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프레임을 딱 정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 폭력은 안 된다. 저도 폭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인 어떤 행사를 한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명백한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실 워딩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 저기 있는 분들도 대한민국을 걱정하러 나오지만 탄핵 찬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악마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악마라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선전선동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중도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